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해직된 한국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단식 농성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이들은 최근 2교대 전환을 앞두고 있는 부평 2공장에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철탑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황호인 한국GM 부평 비정규직 지회장과 김웅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계약 해지된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단식농성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황호인 지회장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 법원이 수차례 그 한국GM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이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GM은 공장이 어렵다는 그 사정을 들어서 주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 해지하거나 해고를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그 부당한 해고를 방치할 수는 없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십수년 동안 네. 불법이 계속 판을 치는 이런 현실을 좀 바꾸고자 저희들이 25일부터 철탑에 고공농성도 하고 26일부터는 그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25명이 집단 단식 농성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부평 공장에서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되나요? 수가? 이제 과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2017년도부터 해서 공장이 단종되는 차량들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그 엔진 공장에 또는 그 일부 차체 공장 이런 부분들이 단종되거나 인소싱 되면서 1차적으로 해고들이 이제 발생이 시작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도부터 해서는 군산 공장이 이제 폐쇄, 그 여파로 인해서 또한 인천 KD 공장도 폐쇄되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또 수많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선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는 또 인천 그 물류 공장도 폐쇄됨으로 해서 그 속에서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자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국GM은 지난 2017년 말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를 이제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최근 한국GM이 부평 2공장을 2교대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이 복직할 기회라고 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 상황이 그 과거 이제 작년에 부평 2공장에 이제 1교대로 전환되는 시점에 그 합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2020년부터 공장에 이제 재가동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해고된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 복직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채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 약속을 했다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이야기로 해서 해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해고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보를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2교대로 다시 전환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에서도 우리 정규직 노조에서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안으로 담아있기 때문에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경영난으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지금까지 한국GM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측은 부당 해고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김웅호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또 단식농성까지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한국GM 노동자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연대를 해와서 알지만 이분들이 해고가 돼서 안 해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안 해본 싸움이 없을 정도인데 하다 이제 고공농성에 집단 단식농성까지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이 저는 제 생각에는 한국GM의 이 횡포도 너무 야만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해고는 살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GM에서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GM에서는 꼭 해고를 할 때 경영상의 이유, 경영 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늘 가장 처음에는 비정규직들의 해고로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저는 이 즈음에서 진짜 이 한국 GM의 경영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 경영 위기의 진단을 통해서 해결 방안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꼭 회사에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가장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대는 네. 이제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방안을 찾아야죠. 그것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합법을 가장해서 편법을 하게 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네.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계속 복직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요구해 왔는데요. 한국 GM 측은 어떤 입장인지도 좀 궁금해요. 말 그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을 것 같은데 보통 직원들을 정리할 경우 앞서 말씀 주셨지만 차후 기회가 생기면 우선 고용을 해주겠다라는 조건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GM 그 원청 그 사용자 측에서는 뭐 1차적으로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의 뭐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직접 대화에 나설 수는 없다. 뭐 이게 지금의 입장이고요. 또 법적인 문제 또한 아직까지는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측에서는 뭐 대법원 판결까지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시간을 끌고 또는 이제 편법적인 방법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상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행정부인 고용노동부도 네. 이미 한국 GM 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이라는 이제 행정 해석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검찰의 어떤 이제 수사 지휘를 받고 있어서 뭐 행정명령을 직접 내리지고는 좀 있지 못하지만은 이미 내적으로는 뭐 17개 업체 뭐 888명이라는 네. 숫자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라고 네.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GM이 뭐 시기적으로는 계속 시간을 끌 수 있겠지만은 뭐 지금의 법적 판단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사실 이거 비정규직 관련 한국 GM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이미 한국 GM의 비정규직들을 이제 불법 파견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을 한국 GM 측에 명령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GM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민사 소송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홍호 위원장님, 최근 또 한 차례 한국 GM의 불법 파견 판결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주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제기됐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제기했던 소송을 손을 들어주는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이거는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이나 근로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원청인 한국 GM의 노동자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펴볼 거는 그동안 한국 GM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각각의 노동계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 파견 승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그 노동자들이 민사소송을 또 해야 되는 그리고 그 민사소송 기간이 뭐 3년, 이번에 한국 GM 같은 경우가 3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7년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그 노동자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든 이번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가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 GM에서도 이러한 한국 법원에서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입장 태도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건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또한 정부에서 노동부와 또 검찰, 법원에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어떤 강력한 조치 요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한국 GM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바가 이미 있습니다. 법원이 불법 파견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의 업무 지시, 뭐 출퇴근 확인 이런 모든 것들이 원청인 한국 GM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그리고 원청과 하청의 여러 가지 계약 관계들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 파견법에 준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런 거고요. 실제 일을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우리 한국 GM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이 함께 일을 하거든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비정규직분들의 근태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원청인 그렇죠. 한국GM 쪽에서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그 책임성이 원청에 있다라고 한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한국GM 그리고 사용주들이 이런 법원 판결을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네. 이미 이제 우리나라 법에는 그 파견 업종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제한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생산 공정에는 이게 파견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공장이라는 것은 다른 이제 제조업 공장과도 또 다르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지적 공정이든 간접 공정이든 그 컨베이어 속도에 따라서 뭐 모든 공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구분될 수 없다라고 마찬가지 법원 판결에서도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GM뿐만 아니라 뭐 현대나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모든 그 판례들을 훑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특히 제조업 중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이 허용될 수 없다라고 지금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대법원 판결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판결을 포함해서 8차례 승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회장님,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복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지금 제도 정책인데요. 네. 이제 일단은 고용노동부도 불법 파견 관련해서 그 행정명령, 뭐 지적고용 시정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또 이제 사측에서 그 불복을 해서 또 행정소송을 가게 된다면 그 또한 이제 재판이 또 오래 장기간 길어지게 되는 것이 있는 거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민사소송을 개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전체 이제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 소송을 한 그 개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네. 사용자 측에서는 전체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 소송으로 시간을 자꾸 끌어가면서 지치게끔 그런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데 그 톨게이트 그 수납원 그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그 안에서도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그런 이제 또 추가적인 해석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판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인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노동들에 대해서는 그 판결을 동일하게 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용하고 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동자들이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형사사건 소송하고 또 개별로 또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이거는 정말로 지금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도 놓고 봤을 때는 한국GM이 해도 너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결,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기댈 곳이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저는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점수를 주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GM 부평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소를 제기한 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그 결과를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 중간에 고용노동부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우리 한국GM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할 게 없다.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게 없다라고 함으로써 본인들의 역할을 애써 축소하고 있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미 일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정명령에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보다 더 본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판단된 내용들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을 때 그 시정명령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창원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창원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이다라고 했고 관련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한국GM에도 이행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77억 원을 부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도 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보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 그리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권을 확보해서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것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 지금의 이제 그 인천의 고용노동부를 봤을 때 그 창원은 그나마 이제 그 창원지청에서 그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은 지금의 이제 그 뭐 인천 북부지청 관할이 인천 북부지청인데 사실상 우리가 상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 법을 좀 만들고 사법기관에서 사법 그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의 그 뭐 비정규직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거기에 적절한 이제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법기관의 어떤 그 수사지를 받는다라는 핑계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이 만연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관행상 그 뭐 면죄부가 주어지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 행정집행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강력하게 내리는 게 필요한데 지금 네. 인천의 상황은 검찰은 수사를 지금 네. 1년 반이 넘도록 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고용노동부는 검찰 수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게 없다라고 네. 핑퐁 게임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행정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도 못하고 있다. 망각거리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야겠지만 저희는 또 이제 지역이니까 부평구나 인천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작년 한국GM 경영위기 때의 상반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네. 한국GM 쪽에서 경영위기로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정부, 네. 산업은행 그리고 정치권, 인천시까지 나서서 문제를 해결을 촉구했고 네. 그 과정에서는 과도하게는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요구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어찌됐든 그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돌려 생각해보고 지금의 상황을 논다면 지금이 우리 해고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네.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민관 정의 같이 함께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산업은행에서는 작년에 합의를 할 때 저희가 8,100억을 지원했습니다. 네. 8,100억을 지원했을 때는 우리 협력업체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요구안을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년 반이 지났거든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에서는 8,100억 지원에 따라서 과연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에 기초해서 산업은행 2대 주주로서 한국GM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드라이빙 센터를 가지고 있는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 지역 시민들 그리고 인천 지역의 노동자들이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인천시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도 비정규직들의 해고자 복직 문제와 관련돼서 한국GM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정치권도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동자들이 직접 당사자가 돼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관정이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우리 해고되어 있는 비정규직 46명의 노동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지혜도 모르고 힘도 모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황우인 제장님, 앞으로 대응 계획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예, 뭐 지금 현재 이제 그 부평 2공장이 이제 2020년부터 이교대제로 재가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공장의 이제 라인 공사는 끝나 있는 상태고, 뭐 조만간 이제 인원 재배치를 위한 뭐 협상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현장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년, 10수년 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이제 불법 파견 문제가 이번 기회만큼은 해결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뭐 철탑을 쌓고 고공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25명의 그 해고 노동자들이 단신 농성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방식을 원치는 않지만은 저희들의 절박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